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아이의 수학 공부를 위해 부모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수학 공부를 위해서 또는 전체적인 공부를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취학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대로, 중학생 때는 중학생대로,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학습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구나 가배 같은 걸로 아이의 수학적인, 수리적인 재능을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요. 또 뭐 큐브 같은 거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블럭 같은 거를 가지고 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나처럼 또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수학을 잘하거나 수포자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집중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부모는 뭐 단순히 유튜브와 교육 유튜브, 뭐 잘 컸다는 아이들의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엄마와 아빠가 해야 되는 공부,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공부라고 하면 보통은 아이의 교과 과정, 어떤 정도의 선행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과정까지 아이를 이끌어줘야 되는지, 초등학교 때 과연 중등 선행을 다 끝나고 고등 선행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만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누이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또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 또 성공한 이제 공부로서 성공한 친구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아이는 재능이 좋으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공부를 성공한 아이 10명을 보면 재능과 타고난 능력 때문에 성공한 아이는 사실 한 3명 정도가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7명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된 아이들인데 이 7명 중에서 정말 부모의 극성으로 만들어진 아이의 비중보다 뭔가 부모가 중심을 잘 잡고 부모가 크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잘 나아간 그런 친구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비중으로 따지면 그 7명 중에 2명과 5명, 3명과 4명의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뭐 누가 얼마만큼 선행을 했냐 안 했느냐 누가 영재학교를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누가 의대 커리를 들어갔고 누가 좋은 학원을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또는 원장님, 저는 수포자예요. 수포자 엄마인데, 수포자 엄마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똑똑한 아이, 내가 낳은 똑똑한 아이보다도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1학년 수학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 아이가 잘 읽지 못하니까,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있는 학습 목표와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미리 예습하고 공부하고 아이의 질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중학교 책도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초등학생 아이가 선행을 한다고 하면은 엄마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 못했던, 수학을 포기했었던 엄마들도 아이와 초등학교 과정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과정을 할 때부터 차근차근히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 적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아이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과정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아이 어떤 아이가 영재고를 갔다 어디까지 선행을 했다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아이와 같이 아이와 같은 과정을 내가 아이보다 한 단원 내지 두 단원 정도 더 미리 공부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배울 단어는 앞으로 무엇이 있고 뭐가 있고 내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아이 채점한 거 문제 푼 거를 보면서 얘가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학습 목표를 읽어본 대로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다른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학원, 국어 학원 뭐든지 다 다른 거 뭐 유튜브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우리 아이가 영어 학원을 가면 어떤 교재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배우고 어떤 문법을 배우는지, 요즘 영어 교육 트렌드는 어떤지,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은 방향인지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논술학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책 내용이 뭔지 우리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한테 정보를 얻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도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계속 수정은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제가 저희 학원에 상담 오는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저도 학원을 하지만 아이가 특히나 재학년 심화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선행을 하는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중등 선행을 하든 중학생 아이가 고등 선행을 하든 이 선행이라는 거는 선택받은 1% 내지 2%의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선행에 대한 완벽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에 대한 완벽함, 선행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선택받은 1%의 친구들은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99%의 친구들이 이 선행에 대한 완성도를 논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학원에서는 무조건 완성이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그 1%, 선택받은 1%의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나머지 99%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또는 혹여나 그 선택받은 1%의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부모님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선행은 나가지만 어느 기준으로 선행을 나가는지 연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연산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선행은 단순히 선행이니까 완성도와 상관없이 일단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요. 한 학기에 두 과정 정도, 두 책 정도, 뭐 기본 심화 정도 하면서 나가요.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학년 심화만 잘 이해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도를 나가요. 초등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등 과정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초등 과정을 조금 가볍게 해서 초등 과정을 한 번 더 보고 중등 선행을 나갈지 그냥 중등 과정은 자기 학년 심화 문제집 풀면서 하면 되니까 중등 선행을 나갈지 그 시점에서 뒤로 백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시점에서 결정해야 돼요. 단 연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정말 분수 계산을 배웠는데 분수라는 게 이제 자기 학년에 나오는데 분수 계산도 정확하게 못하거나 소수 계산도 정확하게 못하던가 단순히 계산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연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중등 선행을 나가요. 중등 선행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선행을 나가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중등 선행을 나가서 1차 방정식, 1차 함수, 연립 방정식, 1차 함수, 도형의 닮음, 제곱근과 실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피타고라스 삼각비,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런 거 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이니까. 일단 선행을 그냥 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푸는지
한 학기에 두 책 정도, 두 과정 정도 이제 책을 쓰면서 선행을 일단 나가고 중등 선행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중등 선행은 초등 수학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특히나 중학교 3학년 거, 중학교 2학년 거랑 연계성이 많은데 한 번 더 다져? 아니면 그냥 어차피 내신 대비 때 또 할 거니까 고등선행 나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정까지는 선행을 나간다. 완성이 된 시점에서 그 완성이라는 게 뭐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진도가 다 나간 시점에서 백을 할지 고를 할지 결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로드맵을 짜줘야지 비용도, 기간도, 시간도, 힘듦도 훨씬 더 줄여가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방향성과 우리 아이에 대한 수학 공부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팔랑귀가 되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 선 하나에 그 선을 일단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수정을 해가는 그 수정을 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기간이나 비용의 손실 없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의 수학 공부를 위해 부모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